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월요일 같이 저와 함께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찐이야. 맞습니다.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봄바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은님, 깁스님, 봄바람님, 그리고 17년 됐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7시 반 여러분들과 함께 미증시 이슈와 함께 국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네, 라인님, 찐실비아님, 강승구님, 삼천리님, 리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나는 언제나 맑음님, 오늘 미증시 주종 나오겠는데, 그렇죠.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급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는 것처럼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폭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오늘 미증시에 관련된 이야기, 국내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놓친 부분들 혹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부분들은 제가 저녁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퇴근길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제 개인 유튜브 계정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텔님, 지은이님,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아침을 신나게 출발을 해야 돼요.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일단 우리는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발산을 해야 그 긍정적인 기운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송미아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녕하세요. 손바닥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마무리했던 마감 시황이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네, 지은이님, 7년 됐다님, 서브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바닥 이렇게 흔드는 거 이모티콘 한번 올려주시고, 김준범님도, 네, 감사합니다. 진지리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S&P 500 맵, 지도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 엔비디아라든지 삼성 HBM, 그러니까는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감세한 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상원에서 반도체법 세액공제 지난번에 25에서 30이었다가 결국 상원에서 감세안 통과되면서 3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박수 한 번씩 하고 출발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7시, 7시 반 하고 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장중공개 방송을 진행하니 함께 하시고 싶으신들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장중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날 종목 3개를 말씀드렸어요. 자, 단타 단기 종목 노려볼 만한 종목을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종목을 말씀드렸고, 근데 그 종목들 전부 다 해가지고 23%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장중 공개 방송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하루도 한번 힘차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했던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는 아무래도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주말간 나왔습니다. 그쵸? 머스크 CEO가 어떻게 보면 창당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이루어왔었는데 참 말로만 할 줄 알았고 실천할 줄 몰랐는데 정말 해버렸습니다.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머스크 CEO가 왜 굳이 정치적인 행보까지 하면서 이렇게 노이즈를 좀 만들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랑방구를 껴도 모자를 판에 계속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당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우리 증시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쵸?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밀렸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지주사, 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차기 주도주로 할 수 있는 조선방산 원전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좀 과하고 투매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있었는데 어찌됐건 종목별 장세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옥게미스터리님, 봄바람님,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님, 학시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정말 미국 사랑하나 봐요. 그쵸? 네. 어찌됐건 주말에 있었던 이슈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우리나라 증시 위축을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김나영님 안녕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폭탄 이번 주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줘봤는데,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후에 적용한 이 90일 유예 기한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됩니다. 그쵸? 이번 주 만료가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건은 지금 우리가 가능성은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다 봐야 됩니다. 4월보다 높은 관세를 일방 통보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촉각이 주목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관세에 따라서 글로벌 국가들의 그 어떤 스탠스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쵸? 자, 일단 현지 시간으로는 7월 9일 오전 0시 1분에 만료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요,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시간은 같아요. 9일. 근데 오후 1시 1분에 완료가 마감이 됩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했고요. 또 그 외에 뭐 전 세계 국가의 10% 기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이후에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90일 유예를 적용했었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요국 협상이 지지부진해요. 딱히 보면 성공적이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역 합의에 이른 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국과 베트남 뿐이고요. 그마저도 이제 향후 세부적인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적자를 기록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상호관세 주요 타깃에서 대미 무역국자국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내세울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영국과 베트남 중에 영국 제외하고 베트남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관세가 발효가 될 수도 있고 유예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관세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고 즉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즉흥적인 부분들이 시나리오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후 좀 기사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주요 무역국, 교육국들과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망이 행정부에서도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 나왔었고, 하지만 정작 이제 최종 결정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효기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7월 9일 이후에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감을 못 잡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4%의 상호관세를 책정받았고 부과받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든지 어찌됐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던 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뭐라고 했죠? 미국에서 협상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35%의 관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7월 9일 날 이 관세가 연장이 됐던 부분들이 만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돼요. 근데 하나는 그나마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12개국, 12개국의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다 라고 지난 4일 밝혔어요. 그렇죠? 밝혔는데 동시에 이제 새로운 관세도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7월 달에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8월 달부터 발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좀 벌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이제 여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속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발효라든지 유예 연장이라든지 관세 인상에 대한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출국길 주식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관세 폭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는 언제나 맑음님, 노랑만하나님, 안녕하세요. 경제시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 들어갈 종목이 안 보인다.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요,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도주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원전 전반적으로 다 밀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AI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가 또 올라갔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오전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별 종목, 개별 이슈에 따른 모멘텀들은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아침에 급하게 상승하고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 장세라서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좀 순응을 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럼프 대 머스크죠.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난주도 테슬라 이야기 드리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주말에 창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하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트럼프의 최측근이었잖아요. 최측근이었던 이 머스크가 지금 최대 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 정치상에서 이 제3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부분들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싸움에서 머스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내용만 좀 일단 먼저 전달해드리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트럼프 감세 법안, OBBBA,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 왔었거든요. 물론, 원론은 그거예요.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과거 산업에는 혜택을 주지만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머스크를 비판해왔죠. 미쳤다. 뭐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머스크 CEO 역시 이런 성적인 부분들과 연관됐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둘이 원색적인 비난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와 스페이스X와 계약됐던 것들을 뭐 취소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머스크가 꼬리를 한번 내리긴 했었어요.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머스크한테 추방에 대한 남아공으로 추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머스크는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맞섰고 결국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자 결국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머스크가 신당 창당 아메리카당 뭔가 라임이 좀 맞는 부분 같은데 신당 창당 아메리카당. 근데 중요한 건 창당하면서 일부 전략을 좀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상원 그리고 하원에서 있는 공화당의 이 표들, 그러니까 이 소수의 표를 가지고서 캐스팅 보트를 거머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아메리카당이 어떤 캐스팅 보트를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저는 주식만을 생각합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 CEO가 싸울 문제는 싸울 문제고 뭐 창당하는 것도 알아서 할 문제고 캐스팅 보트를 하건 말던 저랑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왜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화가 나죠. 왜 이 두 인물 간의 싸움을 우리가 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왜 지켜보고 있느냐. 바로 이 갈등에 따른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머스크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주식인으로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었기 때문이고 지난 5월 장중에 367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가 머스크 CEO가 X를 통해서 비판했을 때요. 게시물을 쏟아내면서 6월 2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73달러까지. 그쵸? 그리고 뭐 화해에 응하고 나서 300달러 선을 다치셨고 그러니까는 갈등이 점화가 되면 주가가 밀리고 화해가 되면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냐면 지금 해외 주식 가운데에서 지금 보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지난 3일 기준 테슬라 보관 금액이 210억 달러예요. 약 28조 6천억. 해외 주식 가운데 1위이고 그 보유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엔비디아 136억 달러보다 약 10조 원 정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학개미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라는 종목들이고 테슬라의 하루 주가 상승률 상승과 하락률을 2배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TSLL 투자 규모도 약 3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서학개미가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테슬라이고 인정하기 싫지만 엔비디아의 방향성, 엔비디아의 움직임이라든지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쭉 드렸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자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단기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로 물론 저 개인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는 조정 이후에 상승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국내 증시에 있어서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가 될 거고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 관세도 결국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7월 중순 8월 여기에 어째 해결이 될 거긴 할 건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진통이 있긴 했었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항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었어요.
과거 이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그 부채 한도 협상도 궁극적으로는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상원, 하원에서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원, 하원에서 어쨌든 관세도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9월 FOMC의 연준의 금리 인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전망대로라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무게를 좀 더 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게 조정이라는 게 눌림이라면 조정이에요. 근데 밀림이라면 조정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눌렸다 올라가는 거면 조정이지만 눌리는 게 아니고 밀리고 계속 하락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비가 소나기로 끝날지 아니면 장마로 이어질지,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장마가 일찍 끝났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그게 소나기가 됐건 장마가 됐건 일단 비는 피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개별 종목 장세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 기가 막힌 상승을 보였던 종목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관철되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도 서클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의 비은행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기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 드라이빙이 관철될지 의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이러한 그 주장을 한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니어스법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심사합니다. 특히나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이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본 외환 규제가 없는 그 미국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이 안정성을 위해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한국은행이 주목을 했고, 그에 따른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어요.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 통화감독청이 미국 내 그 은행 인가를 관할하는 핵심 기관이고, 가상자산 기업한테는 이 규제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플이 이번에 라이선스를 신청했는데 통과가 됐다?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기존 전통은행들과 직접 경쟁하는 그런 위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리플이 이렇게 동일선상, 기존 은행들과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하는 배경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결제 주류 되나?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이 거래소에서 매매용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 결제업체부터 아마존, 월마트, 대형 유통업체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거냐.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한다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강했던 정책주들, 특히나 여야 다툼이 없던 정책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추경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AI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도 개인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뭐 자율주행, 뭐 HBM,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CXL 여러 가지가 있지만 AI 인프라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이 AI 100조 펀드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일단 피지컬 AI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덜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순환매가 되고 이 섹터와 주도주가 순환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된 쪽으로도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한 번쯤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떤 트리거가 작용을 해야겠죠. 트리거는 작용을 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통용이 되면 나오게 되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쨌든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고 추후 기사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첫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제 7월입니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달간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나눠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 뭐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주식인이기 때문에 다만 어찌됐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선불카드, 상품권 이렇게 될 것이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이런 쪽들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우리가 이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동네 시장, 식당 이런 데 말고 편의점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편의점. 그렇다면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적으로 단기간에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늘어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이 소비 쿠폰이 왔을 때 이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주 아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 더 지금 뭐 좀 먼 얘기긴 한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7월 말 8월 초는 무슨 날이에요? 네 학신님 큰고양님 맞습니다. 주식에 정치가 묻으면 곤란하죠. 근데 또 주식과 정치는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7월 말 8월 초가 뭐일까요 여러분들?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보통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휴가철 하면 어디 강원도, 낙산 이런 데만 가도 굉장히 며칠 동안 걸리고 그때는 내비도 없었으니까 진짜 1박 2일 맞습니다. 랄라님 휴가철이죠. 내비가 없던 시절에 진짜로 하루가 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죠. 그때가 기억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세요. 7월, 8월이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휴가철 요즘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뭐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찌됐건 휴가철에 되면 또 뭐예요?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거와 연관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뭡니까? 10월 달에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역대급 연휴가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월 10일 금요일 날 연차라든지 휴가를 쓰게 된다.
라고 하면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총 10일간의 연휴가 나옵니다. 역대급 연휴예요. 당연히 이제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중국에서 무비자에 대한 그 관세를 무비자에 대한 거를 상시,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계속 이렇게 한알령 갔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한중 간의 만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최근에 뭐 브릭스에서 시진핑 주석이 불참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최근에 계속 실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하여튼, 이 여행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국민연금이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에 좀 나섰는데, 뭐 증권이나 원전, 건설주 이런 주도업종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근데 전자부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좀 덜어냈고요. 어떤 종목을 또 추가했냐면 여행주 투자를 늘렸어요. 국민연금, 메이저 수급, 기관이나 뭐 외국인 수급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역대급 연휴라든지 휴가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모멘텀이 가장 크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까 종목 참 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도 뭐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수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해 줬을 때 여러분들 물론 주가가 하락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만약에 혹시 지금 내리는 비가 부슬비, 이슬비가 아닌 소나기나 장마다 어쨌든 비는 피하고 보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출근길 주식을 함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LG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다한 내용들은 제가 퇴근길 주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 긍정적인 기운과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기운이 만나서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들.